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 스케치 해뒀던 이 아네모네 꽃을 같이 채색을 해볼 거예요. 이번 주 채색은 배경하고 이제 덩어리 잡기를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동일한 걸 3가지를 이렇게 좀 작게 뽑아놨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케치 도안은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 사용할 붓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일단은 꽃을 채색할 이 둥근 붓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작붓들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오늘 배경을 칠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넓은 면적을 저희가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수채화의 특성상 물이 빨리 마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 크기에 맞는 그런 납작붓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끝이 조금 둥근 붓하고는 좀 달라요. 납작붓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는 끝이 이렇게 좀 모아지는 붓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분모의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경화나 꽃을 그릴 때 이런 부드러운 모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붓 크기별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납작붓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선 붓입니다. 사선.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붓인데 끝이 날카롭고 또 이렇게 넓은 면적을 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의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그냥 납작붓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큰 백붓 있죠? 큰 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그릴 그림은 넓은 면적이긴 하나 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1호 붓의 그런 납작붓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런 납작붓을 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형태의 붓을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것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붓인데요. 이 납작붓의 특징은 조금 이렇게 분모가 되게 풍성하죠. 풍성하고 숱도 많고요. 물머금이 좋아요. 부드럽게 발라질 수 있는 그런 붓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아크릴 붓으로도 좀 사용을 했던 거라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얘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분모가 되게 많은 붓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붓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까 거는 이제 분모가 조금 풍성했다면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납작하죠. 이렇게 납작하고 되게 탱탱한 그런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기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붓인데 얘는 이거와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좀 많이 작은 그런 좀 부드러운 그리고 물머금이 좀 좋은 그런 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성 붓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선 커팅. 아까 요거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좀 젖어서 그러는데 얘도 약간 요런 스타일로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탄성이 있는 붓이라면 얘는 조금 더 이거 완전히 그냥 인조모거든요. 그러니까 탱탱한 그런 붓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날카로움을 표현하면서 면적을 같이 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붓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둥근 붓하고 배경을 채색할 수 있는 그런 납작붓 2 종류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감과 팔레트 같이 준비해주시고 물통 수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배경을 채색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
전체적으로 물을 깔고 배경을 채색하느냐, 아니면 물을 깔지 않고 채색을 하느냐. 일단 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들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요. 물을 깔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까는지, 그리고 이 꽃과 배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여기 지난주 스케치 해뒀던 이 그림에다가 적용해서 색칠을 하는 걸 과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할게 이제 배경 채색하는 것과 이제 이 꽃의 덩어리를 잡는 방법을 같이 해볼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빛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림자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그림자의 흐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 그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채색을 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꽃의 색상과 그 본연의 꽃 컬러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메인이 되는 컬러와 상반되는 보색을 좀 잘 써줘야 그림이 되게 풍성해 보인다고 제가 그동안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보색을 적절하게 써주시면은 그림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 보색을 어느 부분에 쓰냐면요, 이런 그림자의 흐름 부분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부분에 써주는 거예요. 특히 또 그림자 부분 안에서의 그 역광 부분 있죠. 반사광. 그런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보색의 컬러를 써주시면 그림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 같이 해볼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햇빛이 요렇게 요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에 이제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그럼 이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되고, 그 캐치를 해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그림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실눈을 이렇게 감고 보시면요, 요렇게 지금 그림자가 져 보이는 부분. 근데 요렇게 이 사이사이 그림자가 다 있거든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요런 부분,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제외를 하고 큰 그림자를 저희가 봐주는 거예요. 실눈을 이렇게 감고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은 이 꽃의 전체 형태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눈을 감아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연필로 자, 그려보는 거예요. 실눈을 감아주시고 이거를 찾는 작업은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또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각자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는 사람이 나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그림자 처리를 해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영역도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뭐 세밀화라든지 그런 그 보테니컬 수채화 같은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세밀화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체킹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수채화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리는 수채화는 그 그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색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 덩어리, 그림자의 흐름을 찾는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습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진한 흐름 부분만 이렇게 체킹을 해서 그렇지 이 부분까지도 저는 일단 그림자로 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조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전체적인 여기 부분을 이제 그림자의 흐름, 그 덩어리의 흐름으로 잡고 이 안에서도 밝고 어두운 중간이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실눈을 감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저희가 찾았어요. 그쵸? 그랬더니 그림이 훨씬 더 간단해져 보이는 거 아시겠죠? 밝은 부분과 크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흐름들을 나눠보시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좀 나눠주고 실눈을 감아서 그런 흐름들을 이 그림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그러면 나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내가 요렇게 흘렀을 때 어떤 색감들이 뿌려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색감들이 우연치 않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많이 봐주시면 이제 그림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흐름을 잡아놨고요. 요 흐름대로 한번 채색을 해 볼게요. 물을 깔고 할 것인지 물을 깔지 않고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깔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채색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밝은 컬러 있죠. 여기 밝은 부분에 밝은 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칠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충 이런 라인들 너무 꼼꼼하지 않게 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밝은 컬러를 먼저 잡아놨죠. 꽃의 가장 밝은 부분에 밝은 컬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쯤 내려오시긴 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요 어둠이 시작되는 구간이긴 한데 3분의 2 정도는 같이 좀 물을 깔면서 내려와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두운 부분 쪽에 그런 흐름들 있죠. 흐름을 잡은 대로 칠을 해주시는데 그대로 다 똑같은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하면서 그렇죠? 진하게 보여지는 이 안에서도 진한 부분, 밝은 부분, 중간 부분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주면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조금 밝아지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 여기에 물이 깔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한 부분들에 이렇게 채색이 더 들어가도 돼요. 이제 들어가면서 이 어둠 안에서 이제 밝고 어둠이 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실눈을 감아보셨을 때 얼추 비슷한 느낌의 그런 어두움, 그림자, 덩어리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렇게 이런 작은 부분들 이거는 나중에 뭐 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 묘사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해줘도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잡을 때 물기가 있을 때 좀 미리 채색을 해둔다는 거. 그거를 좀 파악하는 눈을 좀 같이 키워보자고요. 자, 일단 덩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배경을 칠할 때는 배경과 꽃을 같이 채색을 할 것인지, 꽃 따로, 배경 따로 채색을 할 것인지, 꽃 따로, 배경 따로인데, 배경을 먼저 하고, 꽃을 채색할 것인지, 꽃을 먼저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배경을 칠할 것인지 요렇게 좀 정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덩어리를 잡아놨으니까 이거를 꽃을 그리고 배경을 칠하는 걸로 해보고요. 얘는 배경을 칠한 다음에 꽃을 칠하는 걸로 그 순서를 그렇게 해보고 얘는 배경과 꽃을 같이 칠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배경과 꽃을 같이 칠하는 거. 지금 요 종이는 코튼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감안을 해놓고, 자, 배경과 꽃을 같이 칠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을 깔아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물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튼지에다 하시면 이제 물을 충분히 머금는 시간이 있어서 더 배경 채색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어두운 부분에서 우리 요 흐름 있죠? 흐름대로 하시면서 다양한 색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요 풀어주는 부분을 잘 보세요. 어두운 부분 쪽, 그러니까 반사광 쪽에 이렇게 보색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기를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이제 요 덩어리 잡았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잡아 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 덩어리를 잡는 것도 저희 한 번에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잡으면 또 단조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마르면 완전히 마르고 나서 다시 칠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꽃에 있는 그런 컬러들을 배경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같이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푸른 색깔 요런 것들, 여기 푸른색 들어갈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미리 이제 이런 색깔들을 좀 이렇게 넣어줘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꽃을 먼저 칠한 케이스예요. 이제 요런 경우는 꽃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게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이 확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이 꽃보다 조금 약한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을 먼저 채색을 한 다음에는 그 배경은 꽃을 보조해줄 수 있는 정도로만 채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색깔을 어떤 걸 하느냐, 이제 저는 초록색, 녹색 컬러를 조금
좀 사용을 해서 물을 요 경계 부분만 칠하는 거예요. 위에를 밝게 할 것인지 밑에를 밝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은 위에가 밝은 편이잖아요, 꽃이. 그래서 밝은 쪽에 배경을 어둡게 해주는 게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밝은 부분에 그런 이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색상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칠해볼게요. 요 경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만져주셔서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칠을 하실 때 여기에 바짝 가까이 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1~2mm 정도 떼고 물칠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바짝 붓을 가져다 대고 채색을 했을 때 이 꽃 안으로 배경이 훅 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대충 느낌만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밝은 부분 쪽에 경계, 라인이 이렇게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붓터치를 아래로 당기든 뭐 위로 당기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여기는 이제 배경을 칠했는데, 여기를 이제 뚝 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색을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자, 색을 여기에다가 진하게 경계를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자, 지금 거의 이렇게 그리듯이 여기만 꽃 주변만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자, 요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꼭 마치 여기 누가 칼로 오려놓은 것처럼, 그쵸? 요 갈색 라인이 방금 칠했던 이 갈색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경계 부분과 이 넓은 면적이 하나로 이어지게끔 여기도 이렇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채색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은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덧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덧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참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마르고 해주시거나 어설프게 말랐을 때 괜히 이런 식으로 방금 저 한 것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얼룩만 생기고 이 주변에 이렇게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마치 종이로 오려붙여 놓은 것 같은, 아니면 뒤를 이렇게 파먹은 것 같은, 파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이 배경에 물을 충분히 좀 깔아주신 다음에 충분한 물감의 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좀 이야기하느라 좀 많이 끊기긴 했는데, 그럼 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밑에는 저희 지금 아까 그거 덩어리감 봐준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구역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아랫부분도 어둡게 처리를 한다면 어둡고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입체감이 안 생기게 돼요. 어두운 거 옆에는 밝은 거, 밝은 거 옆에는 다시 어두운 거 옆에는 밝은 거,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래쪽은 위에보다 훨씬 더 연하게, 시원하게 물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물을 좀 깔아볼게요. 자, 이 부분에 물을 깔아주실 때는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은 살짝 들어가 주셔도 돼요. 일단 여기가 말랐다는 전제 하에. 위에 부분은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 2mm 떼고 들어갔지만 아래쪽 부분은 같은 어두움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짝만 안으로 좀 들어가셔도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경계가 져 있는 부분들 너무 지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로 다시 살짝 이렇게 붓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힘을 빼서 붓으로 슬슬슬슬 물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때 이렇게 색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뭐 아래쪽으로 당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좀 밝은 느낌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거와 잘 어울리는 색상들을 배치를 하셔서 이렇게 약간 푸른기를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 색상 같은 것도 약간의 그 색상을 선정하는 그런 그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그림들 많이 보시고 또 눈을 길러주시면 또 예쁘게 색상을 선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배경을 칠을 하고 꽃을 채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배경을 먼저 할 때는 물을 깔아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부터 한번 배경을 깔아볼게요. 다 칠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부터 물을 칠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보색부터 조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다른 색깔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그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러 번 겹쳐서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흐르게 또 놔둘 수도 있고 이렇게 배경에 들어갈 색을 선정해 주실 때는 그냥 아무 색이나 넣는 게 아니라 이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상을 항상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동떨어지는 색깔보다는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톤 또는 그 보색의 그런 색상들을 어떻게 넣으면 더 예쁠까 그런 색깔들을 자꾸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에는 뭐 좀 갈색을 약간 섞어서 미리 이렇게 조금 더 덩어리를 이렇게 좀 잡아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완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그런 톤으로 색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충분히 풀어내면서 채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 하는 요 과정은. 얘도 그렇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물을 깔고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부분 깔고 분위기를 먼저 깔고 들어가느냐 배경부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느낌상 분위기상 되게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먼저 잡고 이 꽃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요거는 꽃을 먼저 예쁘게 쫙 그려놓고
배경을 칠하는 건데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방법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런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딱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배경을 먼저 칠하는 게 더 이쁘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쫙 잡아놓고 해주는 게 좋겠다. 또는 이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느낌들을 어떤 이런 색으로 좀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감정들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잡아놓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이 더 맞겠구나, 내가 그리려는 이 꽃은 어떤 방법이 더 좋겠구나라는 거를, 좀 늘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그림 있죠? 채색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 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놓고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이제 세밀하게 이 꽃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내가 그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제가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배경 부분에 이 꽃의 컬러들을 이렇게 조금 넣어줄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물이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말랐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너무 말랐다 싶으면 다시 여기는 안에 물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 부분에 물을 다시 칠해서 이렇게 배경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배경 부분 이파리들은 먼저 그려주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다시 또렷하게 이따가 그려주셔도 돼요. 채색하다 보면 이제 이 스케치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스케치대로 되는 경우도 크게 드물어요. 그래서 스케치 벗어나더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제 이 이파리들도 이쪽이 좀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쪽은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 이제 이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다 보면 여기 얼룩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일단 고여있는 물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넘어가는, 꽃 방향 쪽으로 넘어가는 일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붓자국, 여기는 이제 물이 안 칠해진 부분이어서 사실은 칠했어야 됐는데 못 칠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체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칠했더니 이제 이렇게 붓터치가 남았죠. 이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때, 그다지 좀 나빠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틀리고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시고 그거대로 느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서 넣어줘야겠죠? 자,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또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선 그려 넣어주시는 작업 할 때는 물기가 거의 없어야 돼요. 여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럴 때 여분 종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붓에 물기가 묻어 있는지 그거 체크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말려주고, 한번 말려주고 이제 2차적으로 또 같은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바짝 건조가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색을 연하게 만들어서 위에 겹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마무리 단계 들어갈게요. 네, 건조가 되면 좀 색이 연해질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넣어주고 싶은 부분들에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면 돼요.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색으로 넣어야겠죠? 자, 오늘은 배경 채색과 덩어리감 잡는 법에 대해서 함께 보여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배경을 채색을 할 때는 배경을 주제부에 맞춰서 조화롭게 채색을 해야 된다는 거가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이제 진하게 할 것인지 연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색상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물을 뿌리거나 또는 물을 발라서 넓은 영역을 조화롭게 채색을 하는 걸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배경은 언제나 주제부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배경 채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